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 법에 대한 여야 입장이 어땠는지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지 않을 책임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불법 허위 정보는 혐오, 폭력, 차별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재판의 지연을 야기하여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언론, 유튜브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끊어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법안에 대해서 허위나 조작 정보에 대한 요건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를 여러 번 거치면서 또 본회의 상정 전에 민주당 내에서 여러 번 고쳐졌거든요, 이 의원님. 근데 특히 이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의 목적이라는 이 부분을 두고 이게 범주가 그럼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또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이제 허위나 조작 정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좀 불확실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일단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보통신망 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규율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특징이 비가역적, 한번 그 온라인상에 이제 유포가 되면 그 돌이키기가 어렵고요. 네네. 전파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 피해가 굉장히 막대하고 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 저는 정신적 기본권의 중핵이라고 보고 실제로 충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근래에 특히 보면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인 선전선동이라든지 극악한 표현들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넓은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율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규정을 한 것이고요. 규정의 모호성 또는 불명확성을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이런 명예와 관련된 그 법적 규정이나 이런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법리나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결코 모호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방만하게 확대 적용될 우려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정한 목적들을 규정하는 목적 범위라고 하거든요. 그런 목적에 해당될 경우에만 또 한정해서 이런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로 좀 확대 적용을 좀 제한하는 이런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적절하게 균형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급속도로 퍼지는 비가역적인 부분이 있다. 또 명예훼손을 또 비유를 주셨는데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죠. 이 법으로 특히 예를 들면 뭐 권력자랄지 등등이 이제 법을 좀 악용해서 언론의 어떤 권력 감시 기능이랄지, 뭐 예를 들면 사설 칼럼도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을 좀 억압한다거나 정권에 좀 우호적인 여론을 부추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권력의 견제가 조금 약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모호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우리가 형법에는 뭐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떤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처벌이 대상이 되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면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오인 유도하는 정보까지도 이번에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규정까지도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사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오인 정보까지도 규제의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히나 정권 친화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오인될 여지도 있고 두 번째는 정권에 따라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원래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아주 우리가 폭넓게 인정되어 왔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명예훼손 같이 특정인의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법으로 규제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그 부분보다 훨씬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향후에 논란이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목적성이 있다는 말씀도 반대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들어봤는데 자, 이 법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조항의 어떤 폐지를 검토를 지시했던 조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입니다.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시는 걸 검토하십시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뭐 명예훼손이라고.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네네. 시간 걸리지 말고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조항 중에서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아마 뭐 이 조항인 것 같긴 한데 결론은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잠깐 좀 표를 좀 보면요. 이 조항 자체가 과방위 단계에서는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친고죄로 바꾸기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이게 법사위 단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로 바뀌었다가 결국 통과된 상정안은 원안 유지였습니다. 이 부분도 이 의원님 잠깐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일단 예. 그 앞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은 폐지되는 게 맞다라는 그러세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선회를 한다면 네. 형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형법이라고 하는 일반법, 더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남겨둔 상태에서 정통만법에서만 일부 이런 것을 덜어내는 것이 법의 어떤 이런 체계상 통일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좀 볼 부분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마 그런 지점에서 좀 차제에 통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맥락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요. 네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무분별하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다 용인해 주는 거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민사 소송이라든지 페널티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말씀 나눈 것 중에 이런 모호한 표현 등으로 인한 과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우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일리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맞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너무나 지나친 부분들에 대한 규율의 일환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예를 들면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방식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뭐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형법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때 그것이 공익성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면제해 주거든요.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런 관련 법리들이 오랜 기간 판례 법리로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꼭 모호한 건 아니고 다만 어쨌든 요컨대 네.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고 이번 법도 그런 맥락에서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표현들에 대한 규율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표현의 자유와 균형감 있게 해석론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 짧게 드리면요.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과방위에서 법사위에서 다시 본회의 상정안이 계속 좀 바뀐 부분. 이런 절차는 자연스러운 절차인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들이 법사위에서는 뭐 자구나 체계 정도 정비하고 네네. 본회의로 상정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좀 수정 과정들이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충분하게 좀 반영하는 과정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 여부 관련된 우 의원님 의견, 또 이렇게 상임위 단계에서 본회의 안이 또 바뀌는 내용들까지 한번 좀 쭉 들어볼게요. 일단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논쟁에 대해서는 이용호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래된 논쟁입니다. 형법 학계에서는 그래도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런 부분이죠. 개인의 너무 인격권과 관련된 그런 사실들, 비록 진실에 해당하지만 그 사람이 굳이 이 부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을 공공연하게 타인이 이걸 말하고 했을 때 이걸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의 논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논쟁은 형법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차후에 형법과의 이런 균형을 맞춰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건 뭐 조금 저 또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를 조금 저도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요.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도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런 경우에 공익성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공익적인 인물일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 공익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유포했을 때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이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 또는 오인을 유도하는 정보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 공익성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그 정보 자체가 공익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판단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략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현행법상에 이미 있는 불법 정보의 어떤 요건에다가 혐오, 또 폭력, 차별 관련 기준이 이번에 추가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뭔지 좀 들어볼게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뭐 장애 유무라든지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그 기초로 해서 정말 좀 부끄러울 정도로 듣기가 거북할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횡행하기도 하고 또 일부 이제 부적절한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재생산하고 뭐 유포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과연 표현의 장에서 용인되는 것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방식에 있어서 뭐 일부의 이제 비판적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자연스러운 사상의 어떤 장에서 그런 그 언론의 어떤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좀 정리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것만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빠르게 전파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규율을 법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후자의 어떤 그런 측면을 좀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의 큰 중요한 법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합니다. 기존에 이런 법적으로 우리가 혐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했던 건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입니다. 특정 개인을 어떻게 혐오하거나 특정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 형법상으로 처벌을 해왔죠. 근데 이번 법률 같은 경우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라든지 특정 뭐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한 혐오나 차별의 발언을 할 경우에 어떤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법적으로는 이 규제의 대상이 넓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은 그런 행동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 연령이라든지 특정 성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 혐오적 발언을 하는 걸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그러나 이 부분을 뭐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는 다소 그 언어가 거칠더라도 그 안에는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공론의 장에서 더 논의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